어느 날 제작진 앞으로 온 한 통의 메일. 그 속에서 메일의 주인공이 꿈에서 봤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꿈들이 어김없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대형 참사를 미리 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예지몽의 주인공을 만나보았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서 그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 하루를 기준으로 다 변한 거예요. 8년 전부터 꿈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주인공. 그때부터 그녀의 고통스러운 예지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계속 사람들이 불나는 지하철 안에 아우성 치고 있는 모습 보거든요. 꿈속에서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중앙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사건은 바로 2003년 대구 중앙로에서 있었던 지하철 화재 사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 꾸었던 꿈이라고 했다. 또 꿈을 통해 미리 고 김선희 씨의 죽음을 알 수 있었다고도 말했는데. 꿈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김선희 씨 죽을 때. 그때 제가 회사 상호를 봤어요. 가나라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글자가 자꾸 뜨는 거예요. 나는 되게 지을 이름이 없는 회사 이름을 또 가나라고 지었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꿈에서 깨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가나무역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던 꿈. 하지만 4개월 만에 여지없이 현실로 돌아왔다. 무서웠죠. 그리고 내가 죽였나 이 생각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는 죽어라 저주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죠. 사춘기 시절부터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질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꿈은 더욱 생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본다는 게 사는 걸 되게 좀 공허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죽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직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꿈에서 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수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엄마한테라도 그 얘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 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머리가 너 그거 어떻게 얘기할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그녀에겐 인류의 재앙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로 느껴지고 있다. 오감, 육감을 넘어 우리의 위험을 감지하는 제7의 기운인 꿈의 세계. 그리고 이런 커다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지몽을 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보를 받고 안산으로 향한 제작진.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꿈으로 미리 본다는 한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의 꿈이 너무 잘 맞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메모해 놓는다는 사례자. 그녀의 꿈 내용은 실로 놀라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시골을. 우리 집이 공주거든요. 시골집이. 이렇게 평풍을 쳐놓고 이렇게 있잖아,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평풍 뒤에서 내가 막 이렇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애미 하나 안 죽었어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왜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 시어머니가 가운데 계시더라고. 그러면 데리러 온 거거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 돌아갔어요. 9살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예지몽. 가족들이 죽을 때마다 그녀는 꿈을 통해 죽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29에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41에 우리 두조빠 돌아가셨고 내가 40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고 이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 꿈은 100%예요.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의 죽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죽음까지 꿈으로 미리 알게 됐다는 그녀. 꿈이 이렇게 잘 맞다 보니 꿈속의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건넨 적도 있다. 동생의 엄마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동생의 사돈을 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한나는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이 주변에 다 정리가 돼 있어. 아주 깨끗이. 그래서 그 말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누구한테서. 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주를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를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 꿈에서 봤던 언니 얼굴하고 이 영정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같은 거야. 똑같았어요. 신기하지, 놀래지, 좀 무섭지. 어느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는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없이 다 맞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한 해 운세를 새의 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작년 흉몽을 꾼 후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그녀. 꿈의 길흉 여부에 따라 1년의 운세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굉장히 무서운 회오리 있죠. 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있잖아요. 막 절도 날려버리고 절 앞에 서 있는 저기 그 스님도 날려버리고 막 날려버리더라고. 근데 꿈속에서도 이제 맨날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렇게 동생들이 있어요. 그 회오리가 나를 자꾸 다 끄집어내더라고.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대체 누구냐고 나를 좀 놓으라고 밝혀야지 내가 이렇게 나를 잡고 있으면은 어떡하냐 했더니 나야 언니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기친 아이야. 그 꿈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녀. 금전적 손해 역시 막대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죠. 한 15억. 15억이라는 돈을 거의 손해를 보셨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그녀.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기에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지낸 지 40여 년.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쁘면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있어서 미리 가르쳐주는 건지 혹시 꿈을 통해 죽음을 예언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원인을 알아보고자 먼저 최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 쉽게 최면에 빠지지 못하는데 제 목소리도 참 편안하게 그러던 1시간 후 그녀에게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들어주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 아, 나쁜 것을 미리 가르쳐 주어서 더 지향을 예방하려 그러는 거네요. 근데 잘 못해. 응? 잘 못해. 이렇게 높은 데서 가르쳐주는데. 최면을 통해 알아낸 것은 그녀의 몸속에 미래를 알려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하늘의 뜻은 응? 하늘의 뜻은 천상의 뜻이고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응.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주고 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 주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나쁜 것대로? 운명이야. 응?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생만에 눈을 뜨고 십시오. 그녀가 꿈으로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떠졌나요? 눈을 더 번쩍 약 2시간의 최면 검사 끝에 알아낸 사실은 그녀의 운명이 꿈으로 미래를 예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최면 결과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 의학은 예지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검사를 위해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게 된 예지몽 경험자. 혹시 꿈속을 지배했던 죽음의 영상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살다가 평생에 몇 번만 꿔서 그냥 몇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나 누가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의 예지몽 체험을 의사에게 털어놓는 그녀. 꽝이에요. 그러면 그 꽝되는 꿈을 꾸고 자라온 환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무의식에 반영되고 꿈을 통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꿈이 일어난 이유가.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랄 때 이제 죽음도 많이 경험했고 죽음 자체가 이제 무의식에 많이 활성화시켜주니까요. 또 많이 참고 살았고 누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걸걸하게 무의식의 기운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의 기운이 활성화되면 그렇거든요. 억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자랄 때부터 이제 이분 같으면 이제 죽음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기운이 많이 자극받고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 무의식 자체가 워낙 에너지가 강해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상대화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공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유난히 어린 시절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그녀의 기억이 꿈을 통해 나타났다는 결과. 하지만 이런 흉몽만이 예지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억대 행운을 누리는 복권 당첨자들의 꿈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길몽을 꿨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꿈속에서 복을 부르는 상징적인 동물을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행운을 예상하는 것도 그 이치. 조상이 나타나서 좋은 말 해주거나 좋은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좋은 꿈이고요. 또 돼지 꿈하고 똥꿈을 줄 수 있는데요. 돼지 꿈의 경우에 돼지는 옛날에 이제 그 물물교환의 잔재일찍에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장에 가면은 쌀 한두 마리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의 잔재로서 재물의 상징이 되고요. 대변이나 소변은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그걸 이렇게 좀 삭혀가지고 그 거름으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대변이나 소변은 바로 비료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재물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길몽으로 7억 3천만 원을 찾았다는 행운의 사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 차가 이제 그 80km 정도로 달렸는데 그 가해 차량이 한 막 100km 이상 달렸겠죠. 옆구리를 팍 먹고 받았다고 이렇게 팽 두 바퀴 돌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난 그때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탁 튀어나갔던 거예요. 지난 2002년 3월에 있었던 충남 서산의 현금 수송차 강탈 사건. 송 씨는 그날 현장에서 현금차를 수송하던 직원 중에 하나였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융기관 이제 최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갖다가 이제 강도를 당했던 거죠. 현금 2억에다가 수표 5억 3천 해가지고 한 7억 3천 됐었죠. 7억 3천 정도. 예. 범인을 검거하고 잃어버렸던 돈을 고스란히 찾은 그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 길을 이제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야말로 똥구더기에 이제 팍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예. 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빠져가지고 갱신이 말이죠. 막 이제 얘가 이제 목이 여기까지 차더라고. 막 그렇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얘를 끌어내면서 막 갱신이 그래서 이제 식은땀을 쫙 흘린 거야 새벽에 그냥.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꿈. 별 이상한 꿈도 다 꿨네 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그런 똥꿈을 꾸면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런 내용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오늘 내가 복권을 사야겠다. 맨날 일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복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갔던 거예요. 재물을 상징한다는 꿈을 꾼 후 강도를 당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꿈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한 거는 가다가 이 차가 이제 막 탈취해갖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보통은 차가 뭐 거의 차 타고 다닐 때 뭐 차 한 대 사서 거의 뭐 10년 타는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담뱃값 같은 걸 빨리 떨어뜨려 가지고 지문이 딱 채취돼 가지고 금방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또 시용 씨는 이 꿈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차피 그 일이야 분명히 걔네들이 사전에 다 모의했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해결된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꿈을 잘 꿔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누구나 감지해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사인 예지몽.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충격을 갖다가 꿈속에서 한번 이렇게 좀 시연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행운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꿈에 연연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에 닥쳤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꿈, 태몽. 그 환희의 순간 태몽은 놀라운 예지력을 발휘한다는데, 예로부터 잉태에 여러 가지 힌트가 되었다는 태몽. 과연 태몽은 실제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걸까? 아기가 산모에게 보내는 무언의 텔레파시 태몽. 그 비밀을 밝혀본다. 큰 고기인데 고기가 다 칼라로 색깔이 돼. 키조개를 굉장히 큰 키조개가 있었는데, 근데 유난히 호랑이가 되게 커가지고, 근데 호랑이가 되게 못생겼어요. 털도 많고. 눈치를 옆을 향해요.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 해. 올해 태어난 아기는 역술상 선천적으로 재물운을 타고난다는 속설 때문인지 지금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일명 아기 같게 바람이 불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태몽 역시 그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옛 문헌에 의하면 태몽 없이 태어난 이는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될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아기들은 저마다 태몽을 출생 증명서처럼 가지고 태어난다. 태몽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천운의적인 힘으로 시초적인 운명 또는 아주 총체적인 운명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품고 있는 게 태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몽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천 년 전의 예수와 부처에게도 태몽이 있었다. 부처님은 코끼리 꿈을 꾸신 걸로 알고 있고, 코끼리 꿈도 상당히 성현이 태어나는 아주 좋은 꿈이고요. 부처의 어머니 마야보이는 흰 코끼리가 그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태몽을 꿨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의 꿈에서 예수의 탄생을 예지했다. 그렇다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과 유명 인사의 태몽은 어떠할까? 기막힌 사례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같이 꿈들이 되게 화려하고 성공 출세를 암시하는 그런 꿈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수많은 남성 팬을 거느리고 있는 섹시스타 이효리의 태몽은 세 마리의 공작새가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춤을 췄다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공작새가 이렇게 춤춘다 이런 표현이, 공작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여성적인 성품에 가까우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또 공작새가 춤췄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주목과 어떤 집중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고요. 상큼 청순의 대명사 송혜교의 태몽은 커다란 뿔에 보석이 가득하게 박힌 사슴. 해석에 따르면 보석같이 반짝이는 사슴의 뿔은 그녀의 유명세와 앞으로의 미래를 예지했다. 뱀들이 있는데 그중에 꽃뱀이 1,000원짜리 좀 지폐를 물고 왔던 꿈인데, 이런 권리 개념이 있는 그런 물품들을 얻는 것은 좋은 꿈이 됩니다. 그래서 지폐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몽으로는 어떤 꿈이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일까?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선인들의 태몽 꿈사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유일무이한 해와 달의 등장은 그 존재성만큼이나 좋은 의미를 갖는다는데, 하지만 그 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운동의 그 횃불을 들게 한 그 전태일 그 태몽이 여러 가지 태몽이 있습니다만은 그 커다란 그 해가, 아주 빛나는 해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탁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여러 사방으로 비춰주는 태몽이었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 미스코리아. 16번 서울진 이한희. 하나같이 예쁜 꿈만 꿨을 것 같다는 그녀의 태몽은 왠지 남다를 것 같은데, 이에 제작진은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한희를 만나 그녀의 태몽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뜻밖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태몽은 상상했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꿈과는 달랐는데 태몽이 왜 한숨을 태몽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 딸 태몽집은 너무나 좀 특이해서 딸 시집 못 보낼까봐 누구한테 말도 못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일체 남편한테도. 근데 어떤 태몽을 꿨냐면은 엄청나게 큰 용이 나타났다는 거야.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위를 쳐다봐도 지름이 끝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냥 얼마나 큰 용이겠니 그 용이. 그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특히. 주변에도 얘기할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얘 태몽은 이렇다. 왜 그랬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큰 용을 봤다는 게 괜히 막 너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걸 자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 이거가 제가 50주년이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가 이렇게 사진 찍을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스마일. 보통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그 태몽을 보면은 태몽 표상이 아주 밝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또는 이렇게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그 상징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몽,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꿈만 가지고도 남녀의 성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저번에보다 좀 잘 보입니까? 40여 년 동안 한 자리에서 2만여 명의 아기를 받았다는 산파 설아니 씨. 이제는 산모의 볼록한 배만 보아도 아들, 딸을 구별해낼 것 같은데 태몽을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남녀의 성별은 실제 어느 정도 가까운 걸까? 편하게 잘 있어요. 이 손이에요. 네, 손 손가락 보세요. 보이네요. 손가락 일고 발도 그냥 자 하이 안녕. 그게 태몽 꿈이 비슷해요. 아들 딸하고 연결 많이 돼요. 아닐 수도 1% 정도는 10명 중에 9명은 맞고 1명이 아니에요. 대략적인 그 추정이 한 80% 선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태몽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들을 상징하는 태몽으로 가장 많이 꾸는 꿈은 씨가 있는 열매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덩치가 큰 호랑이나 사자 같은 포유류가 아들의 태몽에 가까웠고 그 외에 자라나 거북이 같은 것이 사내아이의 표상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상징하는 태몽으로는 구렁이나 뱀 같은 비늘이 없는 동물이 가장 많았다. 특이한 것은 아들과는 반대로 씨가 없는 과일이 딸의 태몽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는데 그 외에 예쁘고 화려한 꽃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의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태몽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태몽을 꾸고도 좀 지나쳐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몽을 꿨는데도 태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뭐 친척이나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꿔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하룻밤 평균 5번 총 1시간가량의 꿈을 꾸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단 몇 분에 불과하다. 또한 태몽으로 아이의 전생은 물론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데 태몽의 또 다른 해석 방법. 최면을 통해 태몽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의식 상태에서 산모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일명 최면 태몽법을 이용해 태아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한 산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현재 임신 5주째의 배경희 씨. 지금 태어날 아이하고 과거생의 인연을 이렇게 한번 체면으로 보려고 하는데 유도를 할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안 좋은 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겁나는데요. 지금 내 뱃속에 나를 엄마로 선택했던 그 존재와 어머니는 과거생에 누구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살았습니까? 자, 셋에서 하나만 돌립니다. 셋, 둘, 하나. 자, 돌리세요. 누굽니까?
남자 어른. 남자 어른, 예, 어떤 남자입니까? 최면에 들어간 배경희 씨, 과거의 뭔가를 기억해내는 듯한데. 편안하게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세요. 어떤 어른 남자입니까? 그냥 남편이 그런 생각 딱 들었어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셋둘 하나자. 둘째 아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 태물 꽂거든요. 새그루의 나무와 샤레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생에, 지금의 어머니는 그 아이는 과거생에 누구였습니까? 네, 어머니 말 즐거워지는데 누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말 타고 막 가는데 예. 누가 말 타고 갑니까? 어머니 갑니까? 누가 갑니까? 제가 뒤에 앉아있어요. 연인 사이 같아요. 과연 탐험으로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자,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과거생과 미래를 연결해서 그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미와 자식의 인연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앞날의 상징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높은 곳에서 네. 그냥 야경 쳐다보니까. 높은 곳에서 알을 내다봅니까? 예. 어떤 모습입니까? 뭘 하는 것, 사람 같습니까? 자식 둘째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땅이 아주 넓은 데 서 있어요. 둘째는 높은 곳에서 알을 내다보고, 셋째는 아주 넓은 곳에 서 있다 그죠?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예. 하나, 자, 눈 뜨세요.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예, 아니요, 그래.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신기하네요. 제가 웃었거든요. 아줌마 무조건. 그 태몽이 얘를 미래하고도 예시가 된다라는 게 저 그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몽하면 그냥 딸이냐 아들이냐 그거 구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시한다는 생각을 진짜 전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딸일 거다 아들 거다라는 것만 생각해봤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5년 전 특이한 탐험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주부가 있어 그녀를 찾아가 보았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세 딸, 세 쌍둥이의 엄마다. 큰애 아름이고요. 얘는 둘째. 우리 선생님 둘째 다운이야. 네. 우리 막둥이 우리 어디 있어요? 입에 말고. 우리 막내 우리예요. 엄마. 하지만 명지영 씨는 애초에 세 쌍둥이가 아닌 네 쌍둥이의 엄마였다는데. 아이 하나, 둘, 셋, 넷. 두 개. 애들 할아버지가 꾸셨는데요. 송아지 3마리가 문을 그 마당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애들 할아버지 내려가셔가지고 품에 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태몽이 일단 제 뱃속에 넷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태몽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태어나서 3일 만에 막내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는 셋이었나 보다. 그 태몽이 우리 태몽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태몽이 아이의 유산을 예언한다. 태몽으로 어떠한 그 유산이나 좀 안 좋은 말씀이지만 그 요절하게 되는 것까지 꿈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태몽 꿈의 그 표상으로 전개된 동물이나 식물 또는 어떤 자연물이 온전한 것이 좋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뭐 날아간다, 하여튼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죠. 내가 까만 옷을 입고 어디 뛰어내린다. 또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공중에 떨어졌다. 이런 꿈은 대부분 10달 내내 유지하지 못하거나 태속에서 숨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 8개월 돼서 심장이 멎는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좀 신발이 더러워지는 꿈, 그다음에 자기가 버스를 놓치는 꿈,
그다음에 자기 자리가 없었던 기타 또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 등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성의 꿈을 태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아주 크게 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뭐 유사한 낙태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태몽에 과도하게 어떤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태몽은 아기의 예지몽인가 동시에 산모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인데 이러한 태몽은 부부간의 애정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화목한 가정일수록 좋은 태몽을 얻는다는 사실. 아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태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가장 오차가 작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다. 태몽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속으로 생명이 온다는 그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축하해야지. 태몽은 또 하나의 감동입니다. 운명의 지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손금. 사주나 관상처럼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손금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손금만 보고도 모든 병을 알 수 있다는 전문가, 손금으로 유전병을 가려낸다는 해부학자까지 확인 결과 실제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70%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손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십자가 손금의 정체는 무엇일지 손안의 미로, 손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점쳐주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손금. 그러나 손금에 대한 연구는 한 3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손금은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힌두 경전 등에 기록될 만큼 서양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문이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손금을 사용해왔다. 이제 이 손금이 유전병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유전병을 손금으로 알 수 있다? 실제 한 대학교에선 손금과 유전병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가로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 가지고 정의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뇌선과 감정선이 떨어진 일반적인 형태와 하나로 합쳐진 원숭이 손금으로 나뉜다. 다운 증후군 환자의 손금을 봤더니 이 손금과 이 손금이 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제작진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복지기관을 찾았다. 직접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생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다운 증후군 환자의 손금은 정말 원숭이 손금일까?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 원숭이 손금이 맞다. 왼손에 이어 오른손 역시 두뇌선과 감정선이 붙어있는 원숭이 손금. 나머지 다운 증후군 환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양손 모두 원숭이 손금. 확인 결과 5명의 다운 증후군 환자 중 3명이 원숭이 손금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놀라운 결과다. 다운 증후군 환자의 한 57% 정도가 이 원숭이 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손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일반인들의 손금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선과 감정선이 분리된 일반 손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숭이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 손금 좀 보여주세요. 손금. 2시간의 물색 끝에 원숭이 손금을 가진 사람 드디어 발견. 다운 증후군 환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숭이 손금을 일반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다운 증후군 환자가 원숭이 손금일 확률, 원숭이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7%였는데 그렇다고 원숭이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운 증후군 환자가 몇 %라 이런 건 없습니다. 원숭이 손금을 가졌다고 모두 유전병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이죠. 실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노요토미 히데요시, 고 정주영 회장과 최태원 회장, 레이건 대통령까지 사회적으로 큰 두각을 나타낸 이들 모두는 원숭이 손금, 즉 막중금 손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손금에 대한 또 다른 비밀 하나. 네, 손금을 보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단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손금으로 건강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손금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게 뭔가요?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례자들의 손금을 받아놓은 제작진. 몸이 무겁고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의 주장대로 손금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건강 상태를 모두 알 수 있을까? 제작진이 건네준 사례자들의 손금을 찬찬히 살펴보는 유종호 연구원. 여기에 이 장애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요. 두뇌선이라고 하는 선 자체가 일단 장애선이 지나갈 시기라서 뭐 이런저런 이제 가볍게는 두통.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닌다는 이 약의 정체는? 하나 요즘에는 또 굉장히 또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자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베개 비고 있어도 불편하고 두통이 심해서 가볍게는 두통이 심해서 손금 연구가의 1차 건강 진단 일치. 또 이제 아랫배가 또 많이 아팠어요. 오른쪽 아랫배가. 근데 이분은 딱 안 좋은 부위가 이제 아랫배 쪽으로 해가지고 하복부 장기 쪽으로가 지금 큰 섬들어져 있고 해가지고 안 좋거든요. 두통에 이어 복통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 바로 이 자리가 아래쪽 장기들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부위라는데 이렇게 선문양을 띄우면 건강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6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영진 씨. 그녀의 손금 상태는 어떨까? 이 손에 이렇게 이제 잔선들이 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유독 잔금이 많은 그녀의 손금. 이 역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이 형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피흐름이 순탄치 않아 가지고 거의 이제 몸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듯한 이런 현상이거든요. 병적으로 가면은 백혈병 같은 걸로 가든지 무슨 이제 뭐 혈액암 같은 혈액암이 백혈병이죠. 제가 작년 7월에 혈액암 이제 진단받았는데 뇌신경을 나타내는 선들이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갑상선 같은 이런 쪽으로도 또 이제 갑상선에 혹 있고 또 요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또 여기 유방이고 자궁이고 이렇거든요. 유방도 안 좋고 자궁도 안 좋고. 자궁에 금종 있고요. 100% 리얼 상황에서 지켜본 놀라운 적중률. 제5장육부의 이 신경선들이 또 이 손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도 그 신경선들이 이제 어떠한 구성을 가지냐 가지고서 반영돼 가지고 나와 있죠. 제작진이 준비한 마지막 사례자의 손금. 그런데 이 손금을 보자마자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이거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그의 표정이 이토록 굳어진 것일까? 다른 때와는 달리 말을 아끼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큰일 좀 당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한 요양원. 이 손금의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서 만났던 환자 중 한 사람이었다. 저희가 이제 자연요법 요양원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요양원 찾아주시고요. 초기신 분들은 뭐 거의 암 병원 치료받죠. 한 8, 90%는 말기암이라고 보시죠. 현재 암 투병 중인 사례자. 혹시 이 사실이 손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문제가 이제 좀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여기 몸을 이제 보면 여기부터가 이게 호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장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가 위장이 요중이고 이 사람 위장도 안 좋아요. 위보다 조금 밑에 쪽이라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문제 생긴 사람이 신장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어디가? 췌장. 췌장이요? 췌장 뭐 췌장 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혈액암이 백혈병이죠. 혈액암 이제 진단받았는데 갑상선 같은 이런 쪽으로도 갑상선에 혹 있고 유방도 안 좋고 자궁도 안 좋고 자궁에 금종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사례자의 건강을 대부분 정확하게 맞춘 유종호 연구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손금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뇌 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손금이 두뇌 사진이다? 손금은 과거의 기록도 들고 있고
그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기록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경향대로 살아갑니다. 즉 사람의 경향 또한 손금에 모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사례자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뭐라 그럴까, 외로움이 좀 많았다고 할까요?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저가 좀 소외되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좀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남편. 너무나 짧았던 행복 뒤에 찾아온 갑작스런 불행.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사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사별한 지 1년 만에 재혼에 이르게 되지만 결혼 생활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손금을 보니까 손금이 뭐 문제가 좀 많네요. 기본 지금의 그 어떤 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몸 상태도 참 안 좋고 결혼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셨든지 결혼을 못 하셨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셨든지 뭐 결혼운도 좀 많이 안 좋고 여기 결혼운을 나타내는 결혼선이라고 있어요. 새끼손가락 아래에 있는 결혼선.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던 미진 씨의 경우 결혼선의 모양은? 결혼선이 양쪽 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향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대개 이러면 이제 결혼에서의 슬픔, 상처, 뭐 이별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결혼이 안 되고 노처녀로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이혼 사별을 하거나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손금을 미신으로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손금에 나온 그녀의 삶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틀린 거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만약에 적중률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식을 잘 낳으실 수 있을까도 싶은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이도 있고 유년기가 이제 좀 불안하게 이렇게 이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 그런 아픔도 있고 30한 중반에서 40 정도 가는 이 무렵이 35세에서 40세 그때 정말 극단적으로 가죠. 뭐 자살 충동 이렇게. 저 그때 굉장히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던 시기. 두 번째 사례자의 경우는 어떨까? 사례자의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혹시 어릴 때 죽다 살아난 적 있습니까? 혹시 어릴 때 죽다 살아난 적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당황하는 사례자. 그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여기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목을. 예.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그 큰 유리가 한번 찔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목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 그 당시 위험했던 순간을 짐작케 한다. 그때 병원에서 하는 의사 선생님 말이 5mm만 좀 깊게 들어갔거나 약간 가운데 쪽으로 왔었어도 뭐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은 있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그의 손금엔 이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을까? 그런데 한눈에 들어오는 뚜렷한 신비십자 문양. 신입자 가진 문양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같은 게 나면 잘 안 죽고 잘 안 다치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보면은 그 큰 사고를 당해도 뭐 거의 뭐 941생으로 살아남고 하는 사람 중에 신입자가 뚜렷하게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4층에서 추락했지만 살아남은 여자. 벼락을 맞고도 목숨을 건진 남자. 2002년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손금은 바로 두뇌선과 감정선 사이에 있는 신비십자 문양. 신비자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신비스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그 수호신이 지켜준다 이런 문양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모두 신비십자 문양을 가지고 있을까? 짐승인 줄 알고 꾸물꾸물하니까 총을 쐈대요. 총 맞고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 그렇지. 총을 맞고 살아났다? 나가셔가지고 수소문 끝에 그 주인공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이니까 못지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아유 나도 총 맞고 이제 죽었구나 했지. 그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수많은 흉터들. 아이 그냥 잠바가 겨울 잠바가 두꺼운 잠바가 그냥 찻바퀴 뚫어놓은 거 같이. 사냥꾼이 실수로 쏜 산탄총에 의해 총 200여 발의 총알이 박혔던 기진 씨. 아무도 그의 목숨을 장담하지 못했던 참혹했던 순간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다.
손금은 뭐 여기 손금은 내립니다. 손금. 기적이란 말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손금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바닥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신비십자.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제작진은 죽음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은 뭐 폭탄이 좀 날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마엔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짧은 순간에 느꼈습니다. 언뜻 봐선 평범해 보이는 손금. 그런데 왼쪽 손에 또렷하게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신비십자 문양. 그리고 오른손에서도 신비십자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쎄요, 사람의 어떤 목숨을 누가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운이 저한테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 천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 다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혹했던 순간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건 정말 신비십자 문양 때문인 것일까? 그게 숙명은 아니고요. 사람이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손금들은 내가 살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꾸려고 애를 쓰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과 경향을 바꾸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말. 이 노력으로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믿는 것은 운인가 노력인가?